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 다들 궁금하신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자, 실제 우리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의 투자 방법이나 또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들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경험 지식이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방송 보시다가 나는 이런 또 궁금증이 있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이렇게 변화를 주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분들을 또 다 상담을 또 해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실제 부동산은 솔직히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의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 투자 솔루션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꼭 공부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이 지식과 지혜를 좀 같이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강의의 사례는 서울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50세 은퇴를 아직은 좀 남아있는 직장인이신데, 자, 현재 마포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네요. 자, 금년 3월 달에 신청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또 하나는 이제 은평구 소재의 주택을 갖고 계신데, 이거는 현재 거주를 또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같은 은평구 소재 소형 상가를 지금 2005년에 매수를 하셔서, 자, 현재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자, 아파트 하나는 갖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노후 관리를 위해서 좀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으로 이 사례, 특히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 우리가 일단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과거, 물론 이제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 1년 전과 1년 후로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을 좀 봤을 때 1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분양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가슴앓이를 좀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성공보다는 아마 실패 쪽 케이스가 지역주택조합의 좀 단점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상품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법이 좀 바뀐 내용, 개정한 내용과 어떻게 그러면 진짜 그 위험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좀 한번 준비를 좀 했는데, 자, 일단 원칙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기준하고요,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최소 20%에서 30% 가격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게 첫 번째인데, 이 가격이 그냥 시행사가 가격 할인해줘서 그게 아니고요. 자, 실제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라든가 토지 PF 일으키는 금융비라든가 각종 용역, 수수료 이런 부분들의 금액들이 더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면서 이 비용들이 싹 빠져버리니까, 자, 이 비용이 벌써 20%에서 30%가 절감이 되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20, 30% 낮은 가격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 동네에 지역주택, 그것도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자, 이게 단점이 뭐냐? 이제 유의사항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거 분양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항목들. 자, 첫 번째가, 자,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이게 공공재개발이나 일반재개발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토지에 대한 부분, 내가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 사용권뿐만 아니라 그 해당 사업구역 내에 토지 매입 비율을 얼만큼 돼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만에 하나 토지 사용권이나 토지 매입 비율이 매입 비율 자체가 높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토지 매입이나 사업 매입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 사업 시행자가 너무 금전적으로나 이런 안전성, 특히 재무라든가 시행에 대한 안전성이 없는 업체가 돼 있다? 이것도 문제가 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사업 시행자의 재무나 사업 시행에 대한 안전성, 이것도 체크를 좀 꼭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조합원 모집 비율을 이게 반드시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사업자의 입지적인 그 사업지 자체가 중간에 사업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조합원들 모집이 100% 되지 않는 그런 사업지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입지적인 가치가 별 볼 일 없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내가 분양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항목 바로 세 가지라는 점. 자, 그리고 이 조합원 자격. 자, 가격도 20, 30% 싸지만 이 부분이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 사업지역, 그 해당 지역 내에 6개월, 뭐 2년을 거주하라는 조건, 최근에 규제, 정부에서 한 규제는 재건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 원래는 이 해당 물건지에 뭐 2년 거주 조건 막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6개월 이상만 거주하는 조건에 자, 무주택자는 당연히 신청이 100% 가능한데 자, 이 부분은 1주택까지도 신청이 되게끔. 근데 면적이 이게 85제곱미터라고 하면 34평 미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격이 되니까 상당히 완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세대주인 분이 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금액도 적고 이 자격 조건도 완화돼 있으니까 신청은 웬만한 분들이라 그러면 신청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어서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또 하나가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기간, 우리가 보통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업 기간이 일반 재개발 기간보다도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과거에 좀 불안했던 요소를 지금 현재 자, 2020년도 7월 24일 날 기준으로 이제 법이 시행이 딱 바뀌면서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항목들이 좀 이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자, 보통 계약서 발행 후에 웬만해서는 계약 철회를 안 해주는데 자, 이것도요, 요즘 최근에 공정거래에서 상당히 법들이 많이 그걸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계약을 발행을 하고 나서도 신청을 하고 나서도 30일 이내에 해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한 15일 지나고서 이거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난 이거 그럼 해약할게.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반드시 알고 가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했던 거 이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현재 기준을 잘 살펴보셔고요. 두 번째, 조합원 모집 요건을 상당히 강화를 또 시켜놨습니다. 이 과거 기준에서는 이 주택 토지, 이 해당 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 권한만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토지 사용록서 당연히 이제 필수 조건으로 보고요. 설립 요건도 이 부분이 또 좀 더 강화를 시켰는데 자, 기존은 80% 토지 사용권만 확보하고 50% 조합원 모집만이 되면 무조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했었는데 자, 지금은 대지의 80% 이상뿐만 아니라 이 15% 그러니까 그 해당 부지의 토지 15%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지만이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게끔 이 법으로 또 돼 있다는 점. 자, 네 번째는 이 과장 광고하는 거.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면 엄청 수익이 이만큼 되고요. 뭐 다 뭐 잘 되는 거로 과장 광고하는 거 이거 법으로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요게 7월 24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니까 자, 지난해부터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 인가되고 실제 모집 설립되는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한 것들은 실제 이 해당 개정된 법에는 같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2020년 7월 24일 이후로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모집을 한다라는 그런 사업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보통은 지역주택조합 투자하시고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 기껏 했더니 조합이 해산되고 그 사업 시행자가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내가 들어간 계약금이나 중간중간에 일단 납입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실제는 해산하더라도 다 돌려받는 조건으로 법이 바뀌었고, 자, 조합 설립 인가 세부 내용도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자, 업무 대행자 자본금도 왜 그러냐? 사업 시행자가 약하면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도 법인이나 개인 다 이런 것도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발기인 자격 기준도 충분히 이런 부분도 보완을 했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가 그러면 이 부분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간에 있다가 조합이 해산돼서 내가 탈퇴를 할 경우, 자, 스스로 탈퇴할 경우하고요. 해당 조합 탈퇴할 때 탈퇴 사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계약금이나 중간에 납입한 돈을 돌려받는 이 해당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탈퇴하고 다시 돈을 돌려받는 사유들, 바로 예를 들어 조합 집행부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이거 환불받을 수 있고요.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진행 현황도가 부진하거나 조합원 자격 상실이 되거나 임의세대 가입을 하거나 과장 광고 이런 것들에 의한 취소,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변경이 됐을 때에도 내가 탈퇴를 하고, 그러면 조합원으로 있을 때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탈퇴하고 내가 들어간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전과 1년 현재 상황하고는 상당히 법으로 좀 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를 지금 100% 무조건 지역주택조합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양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체크할 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단지 지금 그래도 그나마 법이 개정돼서 과거 1년 전보다는 조금 더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주택조합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 최소 20% 30%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최근에 분양받기 어려운 워낙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공공민영 일반적으로 분양받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동네 인근에서 하는 지역주택조합 잘만 확인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내 집 마련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은 꼼꼼히 법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린 거니까 이런 점 잘 체크하신 후에 한 번씩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매주 제가 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제한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오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또 본인이 궁금하신 궁금사항이나 고민사항 오셔서 다 상담받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매물 용산입니다. 용산 청파동의 1.5룸 다세대 주택. 자, 이거는 좀 컨셉이 재개발을 바라보는 유념한 재개발을 좀 고려하는 그런 매물인데, 자, 일단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4호선과 1호선, 자, 이 역세권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자, 이게 기존에 한 2년 정도 된 주택이긴 합니다만 이건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 전용 21.59제곱미터고요. 현재 시세 3억 한 2천 정도대에 지금 시세가 되어 있고요. 자, 전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억 2천만 원대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 간략히 한 3가지로 보면, 자, 여기 4호선이 지금 숙명여대 역세권인데 바로 이 대학권이 있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그래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 두 번째는 용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봅니다만 저개발되어 있고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청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재개발 수에 당연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미래가치 있다. 세 번째는 용산 자체가 전국 서울 기준 다 따져도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뭐 용산공원 개발화부터 서울역 개발 같은 다양한 개발 호재로 충분히 미래 가치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포인트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바로 여기가 용산역, 서울역 사이에 숙대에 대한 청파동이 바로 이곳에 있거든요. 자, 해당 지역이 용산 민족공원, 남산, 한강을 다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이 한남 뉴타운 이미 여기는 뭐 가격대가 상당하고요. 용산역 주변도 이미 개발로 해서 가격대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강대로를 따라서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 자,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강남권의 일단 강남 중심 업무지구, 국제 금융중심지 여의도 영등포지구, 자, 여기 서울역을 중심으로 도심권, 그러다 보니까 용산이 이 트라이앵글의 딱 중심 쪽에 있기 때문에 미래, 자, 중장기적으로 용산은 10년 뒤를 본다 그러면 딱 맞는 입지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 관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16개 정도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 지금도 완료된 곳, 지금 진행 중인 곳,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지금 현재 청파동만 놓고 보면 이미 청파 1구역이 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조합 설립까지 되기 때문에 자, 과거 기준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제가 청파 1구역 쪽을 많이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1구역 들어가시면 이 분양권 입주권 못 받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바로 현금 보상, 바로 이 보상받고 빠지시는 거라 여기 투자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 드리고, 오히려 이제 청파 2구역 쪽으로 계획되고 있는 청파동을 저는 더 주목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과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청파동, 후암동, 원효로, 효창동, 용문동 다 이쪽이 용산 쪽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으로는 1순위로 뽑혔던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청파동 1가는 이미 1구역으로 확정해서 끝났기 때문에 청파동 2가나 3가 쪽으로 좀 한번 겨냥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자, 여기 용산이 이미 이제 GTX B 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거기에 서울역과 용산역을 바로 이 지화하는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개발 호재가 아직 무궁무진. 그럼 2027년에서 2029년까지는 충분히 미래적인 호재 남아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 매물의 가격적인 부분, 자, 3억 1,700에 3억 2천, 그럼 3억 초반대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전세가 한 2억 원까지 임대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내 자금 한 1억 2천만 원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이제 추천해드릴 매물. 자, 여기 대구로 한번 좀 왔습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자, 개요. 여기도 대구 1호선 월배역 도보약 1분 아주 초역세권의 입지고요. 자, 아파트 분양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자, 요거 옛날 평형대로 하면 요게 24평형, 34평형대 기준이고요. 24평형대 기준으로 시세는 약 3억 8,900만 원, 34평형대 기준으로 시세 4억 9,800만 원. 야, 34평이 5억이 채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실투자금은 24평 기준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대, 34평 기준으로는 1억 9천만 원대, 2억이 채 안 되는 자금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 자, 여기 포인트. 일단 역세권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바로 역세권이고 이미 생활권, 녹색권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고, 자, 주변 자체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발 수혜지로 부각되는 곳 중에 한 곳이라는 거고요. 자, 미래 자체가 대구에는 주변 자체가 이런 산업단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성서산업단지 바로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인구 수요가 많고요. 또 하나가 이게 지금 47층 아파트거든요. 자, 그럼 대구에서 이 랜드마크 아파트 건물로 건물에 대한 가치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 여기 월배역인데 월배역 바로 1분 거리에 사업 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이 역세권에 대한 미래 가치, 그리고 지상, 이게 47층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그만큼 랜드마크, 주변 자체가 아직까지는 개발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저개발 지역으로 미래 충분히 가치 상승 있다는 점이고요. 자, 대구를 좀 한번 넓게 보니까 여기가 대구 도심권역인데, 자, 달서구, 바로 여기가 진천동인데 바로 옆쪽으로 이런 산업단지들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달서구 아파트, 자, 가격이, 자, 평균 달서구 주변의 평균가가 보면 평당가 한 2,300만 원대,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싼 가격이지만 대구 쪽에서는 그래도 평균가가 2,300만 원인데, 자, 오늘 지금 추천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 평당 1,700만 원대니까 상당히 가격대 저렴하다는 얘기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제가 이게 지금 강의 내용 중에 지역주택 아파트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자, 이 해당되는 것이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비용이, 그럼 다 이게 누구한테 가냐?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데, 자, 지금 이런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이 비용이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대, 특히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 꼼꼼히 체크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일반적으로 조합원 자격, 지금 여기는 대구, 경북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그러니까 거주하신 조건이 돼야 되고요. 무주택 아니면 1주택인데 84제곱미터 미만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이 자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추진 일정상으로는 보통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요. 실제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12월 달 정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저희가 볼 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사업 입지적인 장점으로 추진 일정은 맞춰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 자, 이 아파트에 대한 이 가격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24평 기준으로는 3억 8,900만 원대, 34평 기준으로는 4억 9,800만 원대. 자, 보통 계약 시, 자, 초기 자금이라고 하는데 약 5천만 원씩 자금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출이 다 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 대출이. 근데 자, 이거는 보통 조합에서 무이자로 대출이 되니까 이 자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자금 24평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대, 34평 기준으로는 1억 9천만 원대 정도가 자금이 최종적으로는 필요하신 거고, 자, 현재 주변 시세가 달서구의 24평 아파트가 한 5억 5천에 매도가 되니까 벌써 가격 차익이 생기고, 34평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한 7억 5천만 원대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분양 아파트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뭐 또 추가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매물들을 또 좀 소개도 해드리니까, 자, 이런 세미나 특강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선착순, 그것도 인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좀 해 주셔야지 신청이 좀 되신다는 점 강조드리니까, 자, 세미나 오셔서 또 궁금한 내용 바로바로 문의해 주시면 그때그때 상담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실제 사례자분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에 개정된 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드렸는데, 자, 실제 이런 투자하실 때 꼼꼼하게 원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하기 바로 전 단계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한 번 정도 전화로 상담하시고
곰곰이 한번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바로 이런 좀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준비해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